네, 오늘은 정치의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저에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고요. 죄송합니다. 조건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봐. 그게 무슨 스카우트에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어. 자, 뺏고 뺏기는 영입 대전. 자, 대선 이제 3달 정도 앞두고 여야 모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인재 영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그 입당 인사를 했던 김영희 MBC 부사장인데 김영희 PD로 유명하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그 유명했던 프로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또 예전에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어제 저희가 했었죠. 그다음에 일요일 밤에 이런 유명한 프로들을 했고요.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나가수와 동시대에 했던 또 프로그램 하나 있더라고요. 자, 아나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신입사원 네. 경쟁 사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장성규 아나운서. 네. 자, 2차 때도 여자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닌가요? 아유, 정말 나가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강지영 아나운서 낯익은 얼굴 10년 전 모습. 딱 10년 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데 뭘 배웠습니까? 뭐 23살 어린 나이 많은 걸 배웠죠. 방송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네네네. 그러고 많이 보니까 크고 저희가 있습니다. 또 스카웃을 한 거네요. 아, 그렇죠. 저도 스카웃 당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돌아가 보면 앞서 보신 김 전 부사장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영입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도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들어보셨죠? 김 전 PD는 본인이 밝혔듯이 수차례 정치권 이곳저곳에서 계속 러브콜을 받아왔던 유명한 PD입니다. 네. 자, 예전에 이미 박근혜 전 그 후보 시절에도 영입 시도를 했었고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직접 청와대에서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업무 보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오. 나는 가수다에 대해서 창조 경제의 모델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자,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렇게 영입을 추진했어요. 이 맞아요. 기사를 보면은 관계자가 상당히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상당히 그 영입이 진척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영입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자, 그 이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밤 늦게까지 마시지도 잘 못하시는 폭탄주를 그렇게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김 전 PD 말고도 어제 민주당이 영입 발표했던 MZ세대 전문가 김윤희 씨도 양쪽을 저울질하다가 민주당 쪽으로 갔다면서요? 그 조금 다른 게, 자, 김영희 전 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저쪽에서 여야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한 케이스라고 하면, 그 반면에 이제 그 김윤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양측의 좀 입장을 타진했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어제였었죠. 국민의힘 측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고 보니 이 김윤희 대표는 그 어제 입당 발표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 하루 전에 국민의힘에 먼저 합류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라는 사실을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원서까지 냈다라고 공개를 했었죠. 네. 자, 결국에 어쨌든 보면 이 김윤희 씨는 본인이 이렇게 판단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셈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놓쳤다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리 사냥꾼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움될 만하면 그냥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일회용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분들로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당의 이력서 낸 분이 그쪽에 가고, 이건 뭐 소위 자리 사냥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뭐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도 여야 영입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텐데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력서를 보내서 골라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먼저 내가 가겠다, 여기도 가겠다, 저기도 가겠다 오퍼를 넣는 경우는 흔치 않고 또 그게 공개되는 사례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찾아봤더니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99년도였습니다. 그 고시 삼관왕 천재로 유명한 고승덕 전 의원이죠. 네. 99년도에 처음 정치 입문할 때 당시 이제 고승덕 의원 자민련, 당시 집권 여당인 공동 여당의 자민련
박태준 총재의 사위였단 말이죠. 둘째 사위. 자, 그러니까 이제 공동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 가서 출마를 타지났지만 정작 공천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받았어요. 논란이 됐죠. 자민당 총재 사위가 야당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민련에 가서 공천 출마 철회를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승덕 코미디가 됐군요. 그 당시 여야 1, 2, 3당을 다 섭렵한 그랜드슬램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례와는 좀 다르다. 지금은 MZ세대잖아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 어떤 자리를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타전해 본 것뿐이고 민주당을 선택한 것뿐이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뺏긴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영입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처럼 저 포도 분명히 실 거야 이러는 것들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다가 실패했으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이 후보가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참신한 인물 영입으로 굉장히 이미지도 바꾸고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무조건 영입에만 매달리다 보면 검증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